웰컴 백 바파인 여러분, 체형 분석 전문 솔루션 바디퍼스트 김두엽입니다. 등산은 다리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등산하시면서 어깨와 어깨관절, 팔을 사용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첫 번째, 등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어깨, 어깨관절, 팔의 움직임을 분석해보고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어깨와 어깨관절 체형을 이해해봅시다. 그리고 등산 후에 어깨와 어깨관절을 중립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원님들께 어떤 운동들을 해줄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공부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등산할 때 어깨, 팔 포함해서 어떤 자세들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박수연 OCM님께서 등산을 갑니다. 등산 갈 때 팔을 이렇게 중립으로 해놓고 가진 않죠? 주로 어떤 동작들이 많을까요? 일단은 그냥 등산을 하지 않고 먹을 것들을 잔뜩 챙겨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방을 메고 가겠죠. 가방을 메면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백팩을 맸기 때문에 가방이 밖으로 이렇게 스르르 흘러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를 앞쪽으로 둥글게 말아서 둥근 어깨인 상태로 등산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백팩은 끈이 위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어깨 위쪽을 통과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무게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줄이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뒤 아래쪽을 향해서 어깨를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깨는 그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앞쪽을 향해 어깨를 내밀까요? 뒤쪽을 향해 어깨를 기울일까요? 그렇죠. 어깨를 앞쪽을 향해 내밀어서 어깨뼈의 전방경사가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이 백팩 때문에 둥근 어깨와 어깨뼈 전방경사가 더 심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백팩을 메고 가실 때는요, 앞쪽에 여기 양쪽을 연결할 수 있는 끈이 있는 거 있죠? 딸깍 똑딱이 같은 거 있는 거, 똑딱이가 없다면 이렇게 묶어서라도 가셔야 둥근 어깨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또 등산을 가실 때는 팔은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 않고 중력을 거슬러서 계속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팔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팔에 도움을 어떤 식으로 받죠? 나무를 잡아서 영차 당기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위험한 길이 있으면 난관이나 로프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이 난관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팔 동작을 한번 자세를 분석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로프라고 가정하고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로프를 이렇게 잡아서 당길 때 첫 번째, 먼저 팔을 앞쪽으로 내밀어 뻗은 게 보이시죠? 앞쪽으로 내밀어 뻗을 때 어깨의 관절은 어떻게 됩니까? 어깨 관절은 중립보다는 앞쪽으로 굽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잡은 상태에서 당겨야 됩니다. 자, 당길 때 이때 자, 몸이 이렇게 팔 쪽을 향해서 회전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은 안쪽 돌림 상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수평이 내전, 수평이 모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안쪽 돌림, 내회전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구부려서 몸을 앞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죠. 팔꿈치는 굽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펴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펴는 것보다 몸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굽힘에 가해지는 포스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을 잘 보세요. 우리 나무 같은 건 수직으로 서 있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로프나 난관은 위쪽을 향해 이렇게 하고 있죠. 손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손목이 중립보다는 좌쪽 편의가 되게 됩니다. 척골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좌뼈, 척골,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가 노뼈, 요골이죠. 새끼손가락 쪽이 좌뼈, 척골이죠. 좌뼈 쪽을 향해서 이렇게 데비에이션, 편의를 시켜서 이렇게 로프를 잡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좌쪽 편의 시키는 근육들의 사용도 많아지겠네요. 손가락 상태는 어떻습니까? 손가락은 펴서 잡을 수 없고 구부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에 있는 굽히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내재근들 많이 짧아지면서 과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깨나 팔 동작들 때문에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갔다 오시는 분들이야 심하진 않겠지만, 등산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의 체형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깨, 둥근 어깨, 과하게 펴진 어깨, 둥근 어깨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어깨뼈의 기울기는요, 전방경사, 후방경사 중에 전방경사 체형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어깨관절은요, 앞쪽을 뻗어서 뭔가를 계속 잡습니다. 어깨관절 굽힘과 펴 중에 굽힘 체형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팔꿈치는요, 팔꿈치를 당겨야 됩니다. 팔꿈치 굽힘 체형이 될 가능성도 높을 수 있겠다. 뭔가를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주먹도 많이 중립보다는 구부러져 있는 이런 체형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예비 바퍼인이신 분들은 참고로 한번 들어주시고요. 우리 바퍼인 이미 교육을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좌우 불균형 상태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등산로가 보통은 넓나요? 좁나요? 특히 정상 가까이 가면요, 로프가 설치되어 있고 어떤 난관들이 많이 설치된 곳에서는 등산로가 좁은 편입니다.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서로 몸을 피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자, 그때 보통은 사람들이 우측 통행을 합니다. 물론 넘어지는 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혹은 난간의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통행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측 통행을 하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난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관을 잡을 때 좌우 불균형의 차이도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난관을 오른손으로 잡을 때랑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난관을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올라갈 때랑 다르겠죠. 오른쪽에 있는 난관을 오른손으로 잡을 때는 몸통의 회전이 크다 크지 않다? 그리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왼손으로 나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난관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더 앞쪽으로 멀리 뻗어서 잡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앞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체의 회전의 불균형도 생길 수 있겠네요. 어떤 회전 불균형이 생기죠? 왼쪽 어깨가 전방으로 회전되나요? 오른쪽 어깨가 전방으로 회전되나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동작에서는 왼쪽 어깨가 더 전방으로 회전되어 틀어지는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등산을 다녀오신 회원님께는 특별히 어떤 근육들의 스트레칭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큰 가슴근, 대흉근입니다. 일단 백팩을 메고 있기 때문에 큰 가슴근의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로프나 난간을 잡고 올라갈 때는 팔을 움직일 때와는 다른 훨씬 더 과한 로드가 이 큰 가슴근에 부과됩니다. 몸통이 고정되어 있고 팔이 움직이는 거랑 난관을 잡은 상태에서 몸통이 가는데 큰 가슴근이 참여되는 정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가슴근 스트레치를 그 사람의 체형에 맞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 사람의 체형이라 하면 둥근 어깨 1번인지 2번인지 정확하게 분석해 보세요. 어깨 관절의 안쪽 돌림 체형인지 바깥 돌림 체형인지 맞춰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어깨가 올라간 체형 스트레치 다르고 내려간 체형 스트레치하는 자세가 다른 것도 알고 계시죠? 둥근 어깨 되기 때문에 작은 가슴근의 길이 또한 짧아져서 긴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작은 가슴근의 뭉친 포인트를 찾아서 스트레치 릴리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가슴근의 스트레치하는 자세도 어깨가 둥근 어깨이면서 올라간 사람, 내려간 사람, 둥근 어깨이면서 어깨뼈의 아래쪽 돌림, 위쪽 돌림 체형마다 다 다른 자세, 정확한 자세를 하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팔꿈치를 구부려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관절 굽힐 때 짧아지고 팔꿈치 굽힐 때 또 짧아지는 위팔 두갈래근을 위한 스트레치 하셔야 되겠죠? 위팔 두갈래근 중에서도 어깨 관절 굽힘과 관계된 위팔 두갈래근은 위팔 두갈래근의 짧은 섬유인가요? 긴 섬유인가요? 숏헤드 위주로 위팔 두갈래근을 정확하게 스트레치 하자. 물론 어깨 관절의 벌림 체형이라든지 안쪽 돌림 체형을 또 고려해서 하셔야 됩니다. 손목에 좌쪽 편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추가로 더 설명드릴게요. 손목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근육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엄지손가락 쪽에 있을까요? 새끼손가락 쪽에 있을까요? 네, 새끼손가락 쪽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기 팔목을 한번 이렇게 살짝 감싸주시고요. 그리고 손목을 좌쪽으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한번 편의시켜 보세요. 자, 이때 자기 근육이 이렇게 술룩술룩 수축되는 느낌 있으시죠? 여기 끝까지 한번 쭉 해보시면 여기 팔꿈치에서 윗팔뼈의 위안쪽 관절윤기 에서부터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을 향해서 주행하는 근육이 있을 거예요.
그 근육들을 조금은 더 스트레치를 해주신다면 손목 주변의 불균형이라든지 팔꿈치까지도 케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잡고 가기 때문에 스틱을 잡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나무를 잡을 수도 있고 난관을 잡고 로프를 잡습니다. 손가락 구부리는 손가락 굽힌근들, 손가락 굽히는 내재근들의 스트레치가 필요합니다. 손가락이 특히 많이 구부러진 체형이신 회원님이시라면 등산 직후에는 손가락을 펴는 스트레치를 해주세요 라고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 레슨 하실 때도 손가락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좋을까요? 손가락을 구부리는 게 좋을까요? 펴는 게 좋을까요? 그쵸?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다른 운동들을 커스터마이징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아, 등산은 다리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등산할 때 어깨랑 팔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관리를 잘 못하면 많이 틀어질 수 있겠다 라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등산을 취미로 하시는 회원님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형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시청하시는 분께서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시라면 체형 분석 운동 전문가 바디퍼스트 스포츠 마스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 중에서 어깨나 어깨 관절의 체형 분석과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바디퍼스트 공식 트레이닝 센터의 전문가 전용 체형 분석 솔루션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함께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온 국민이 체형을 알 때까지 바디 퍼스트. See you soon.